여러분, 조선은 왜 스스로 근대화를 꿈꾸며 첫발을 내디뎌음에도 그 시도가 오히려 나라를 더 깊은 혼란과 외세 개입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을까요? 어쩌면 신식군대가 창설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은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켜켜이 쌓인 그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근대화 실패의 담론 이면에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선택이 어떻게 내부로부터 산산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 처절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 생생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뼈아픈 교훈을 함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 후반 쇄국 정책을 굳건히 지켜오던 조선은 서구 열강의 거센 압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낯선 이국의 군함들이 수시로 조선의 항구를 위협하며 포성을 울리던 그 시절, 나라는 깊은 고뇌에 잠겼죠.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자 임금과 대신들은 마침내 나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바로 세우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대대적인 군사개혁의 칼을 빼들게 됩니다. 1881년 별기군이라는 이름의 신식 군대가 마침내 창설되기에 이르죠. 이 별기군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일본인 교관들을 초빙하여 서양식 총포와 근대적인 전술 훈련을 도입했으며 병사들에게는 당시로서는 최신식의 깨끗하고 멋진 제복을 지급했습니다. 번듯한 제복을 입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훈련받는 별기군 병사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보이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조선의 미래를 밝혀줄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자주적인 근대화를 향한 첫걸음이자 강대국들의 각 축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선의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백성들 역시 이 새로운 군대가 혼란스러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리라 믿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이처럼 별기군의 탄생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이면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별기군이 화려하게 등장하며 모든 관심과 예산을 독차지하는 동안 오랜 세월 나라를 지켜왔던 조선의 전통적인 군대, 즉 구식군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죠. 마치 오랜 벗이 새로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진 듯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낮고 해진 군복을 입고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무려 1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봉급마저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지급된 쌀에는 모래와 겨가 절반 가까이 섞여 있었고 그마저도 정량의 절반만 받을 때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끝없는 굶주림뿐인 현실을요. 그들에게 군대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커녕 자신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지옥과 다름없었죠. 매일매일 쌓여가는 절망감은 서서히 응어리진 깊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끓어오르는 울분은 점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처럼 조선 사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한 폭탄은 터지고야 말았죠. 구식 군인들의 분노는 단순히 낡은 무기와 낡은 군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창설된 별기군이 화려한 서양식 제복을 입고 최신 무기로 훈련받는 동안 구식 군인들은 허름한 막사에서 차가운 주먹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워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은커녕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생존의 문제였죠. 그들에게 돌아온 건 끊임없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국가의 외면뿐이었습니다. 특히 구식 군인들의 불만을 한 개점까지 밀어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려 13개월이나 밀린 봉급 문제였죠. 나라를 위해 땀 흘려 복무한 대가로 겨우 쌀 한 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마저도 사람의 먹을 수 있는 온전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와 겨,
심지어 썩은 곡물 찌꺼기가 뒤섞여 도저히 식량으로 쓸 수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었죠. 이 썩은 쌀을 받아든 구식 군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철저히 버려졌다는 극심한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극한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겁니다. 1882년 7월 23일 마침내 구식 군인들의 억눌렸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해 선해청으로 몰려간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이 썩은 쌀 한 선뿐이라는 사실에 격분했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며 그들은 선해청의 관리를 공격하고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거리는 통제불능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군인들의 분노는 분명한 목표를 향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착취하고 무시했던 민씨 척족 세력이었죠. 이들은 먼저 민견호의 집을 불태우고 민씨 일족을 닥치는 대로 찾아 나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고관대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조선의 수도 한성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끈다고 자처했던 일본인 교관과 공사관 직원들까지 군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식 군인들의 눈에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원흉으로 보였던 것이겠죠. 일본 공사관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하나 부사 공사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건물과 폭도로 변한 군인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궁궐이 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예상치 못한 반란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피신할 곳을 찾아 허둥대고 명성황후는 결국 궁녀복장으로 변장하여 가까스로 궁궐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때 권력을 잃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씨 척족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정권을 장악한 그는 이모군란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구식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자 자신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시 잦아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잠시 동안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외세의 그림자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이모군란은 단순한 군인들의 반란을 넘어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이 좌절되고 외세의 간섭이 본격화되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모군란은 단순한 병사들의 봉기를 넘어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던 시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길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또 다른 외세의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빌미가 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그림자가 조선 땅을 덮쳐왔습니다. 바로 청나라 군대였죠.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 개처럼 서울 한복판으로 진주하며 반란에 참여했던 구식 군인들을 맹렬히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압적인 행렬을 보며 백성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청나라의 개입은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는 조선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에게도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섭정으로 다시 권력을 잡았던 그였지만 청나라의 눈에는 그저 조선 내부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인물로 비쳤을 뿐이었죠. 결국 그는 청나라 병사들에게 붙잡혀 먼 타국, 즉 청나라로 압송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강력한 권력으로 조선을 이끌었던 대원군이 이처럼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은 당시 조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자주적인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간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시 이모군란으로 인한 자국민 피해와 공사관 방화 등을 명분 삼아 조선에 막대한 배상금과 군대 주둔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가르치고 지원했던 별기군이 촉발한 반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조선을 더욱 옥죄려 했던 것이죠. 일본 공사관을 배경으로 거만한 태도로 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일본 외교관들의 모습은 조선의 무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고종과 대신들은 이들의 고압적인 요구 앞에서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불평등한 조약 문서에 서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은 처참하게 좌절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모군란은 조선의 근대화 여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식군대 창설이라는 희망찬 첫걸음이 결국 외세의 간섭을 심화시키고 조선을 혼란과 종속의 길로 이끄는 비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조선은 이제 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더욱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황폐해진 서울거리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뒷모습은 이 모든 혼란이 가져온 아픔을 침묵으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근대화는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존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쪽의 빛나는 발전이 다른 쪽의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 그 그림자는 결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조선이 겪은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외세의 그림자를 불러들였고 나라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 불처럼 위태로워졌으니 말이. 이모군란으로 촉발된 대혼란은 이제 조선의 자주적인 해결 능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밀려왔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운다는 명분으로 청나라 군대가 쏜살같이 한 성으로 진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위압적이었죠. 수천의 병력이 서울거리를 메우고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활보하는 그들의 행태는 조선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개혁의 상징이자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선 비극이었을 겁니다. 마치 조선의 자주적인 운명마저 그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청은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타버린 공사관과 자국민의 피해를 빌미로 조선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자국 군대의 주둔권까지 관철시키려 했으니 말입니다. 고압적인 태도로 조약 체결을 압박하는 일본 외교관들의 모습은 마치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이모군란의 혼란을 발판 삼아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종과 대신들은 그야말로 무력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대한 두 세력의 압박 앞에서 그들은 굴욕적인 조약 문서에 서명하며 조선의 자주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비통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그들의 손에 들린 붓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써 내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모군란은 조선에게 단순한 내부 반란을 넘어 자주적인 근대화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과 일본의 간섭은 더욱 심화되었고 조선은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혼란과 종속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서울의 황폐해진 거리와 희망을 잃은 백성들의 뒷모습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을 침묵으로 증언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허탈함과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을 테니까요. 근대화를 향한 첫걸음이 오히려 외세의 개입을 심화시키고 나라의 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뼈아픈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모군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불균형한 발전과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조선은 이모군란 이후에도 근대화를 위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외세의 개입은 뼈아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